네,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은 종목 점검 건너뛰고요. 네. 가고 있는 테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르게요. 첫 번째 테마인데요. 폭설의 인플레까지 농기계 관련주 주가 더 달릴 수 있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럼 농기계 관련한 종목들 시세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3%대 오름세, TYM 그리고 아세아텍 대동기업, 포메탈까지도 체킹 가능하고요. 사실 농기계 관련한 종목들이라고 하면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죠. 뭐 폭설 물론이겠고요. 그리고 인플레,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있을까요? 그게 다예요. 네, 왜냐면 1년 동안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농가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지겠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래된 농기계에 대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이제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또 폭설이 나오면서 내년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조금 지배적이긴 한데 사실은 조금 이거는 따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실적이 조금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조금 더 많고요. 내년부터는 성장은 하겠지만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미국 쪽에서는 글로벌 1위 농기계 업체가 디어거든요. 근데 가이던스 발표했는데 내년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농가들 재정상이 그만큼 긍정적이고 최근에 뭐 각 나라별로 농업 관련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뭐 장기 수요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농기계 관련주들 올해가 피크고 내년에는 물론 뭐 성장은 하겠지만 제한적인 성장을 나타낼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종목은 건너뛸까요? 아니요. 그래도 대동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종목 중에 궁금한 게 뭐 일조클럽, 두산밥켓 이런 종목도 있어요. 네. 근데 왜 대동이에요? 밥캣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농기계 쪽은 저는 미국 시장은 충분히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것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오르기는 했거든요. 근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로벌 점유율 5위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산 밥캣 방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내년이 되면 두산 밥캣의 원래 OEM으로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내년부터는 두산 밥캣이 자체 생산한다라고 아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훼손도 사실은 불가피하기는 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서울시에서 내년부터가 아니라 25년까지 배달용 바이크를 100% 이 바이크로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회사에서 이제 대동 모빌리티가 이 바이크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하면 저희가 이제 뭐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뭐 레벨 2, 레벨 뭐 3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농기계 쪽이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탑은 당연히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존디어가 하고 있는데 대동이 존디어 하면은 바로바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대동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바이크 농기계 관련한 대동을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1,5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은 대동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 1,5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갈만한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길건우 대표님이 꼽아주신 갈만한 테마로는 항공 관련주들 국제선 여객수 급증, 본격 비상할 수 있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항공 관련주들 바로 확인해 볼게요. 티웨이항공 7%대 오름세 제주항공, 에어부산, AK홀딩스, 진에어까지도 이렇게 리스트업이 됐는데 사실 이 항공주들 외에도 개별 이슈를 뭐 합병 이슈 소화하고 네. 있는 항공주들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중국향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죠. LCC가 그래도 최근에 많이 회복을 하기는 했어요. 주가 자체가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일본 쪽 것만 가지고 회복을 조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LCC가 사실은 기존을 뭐 바라본다라고 하면 동남아향 매출이 사실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 전 단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겨울이 되면 꼭 여행을 가는 거는 다 동남아로 갔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동남아향 매출이 제가 볼 때는 올해
피크로 아마 빨리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LCC 쪽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올라갈 게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슈가 나왔죠. 1월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해서는 뭐 격리 조치를 해제하겠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사실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수치를 보면 중국 자체의 저축률 수치 자체가 최고치를 달하고 있대요. 결론은 많은 중국인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나올 거고 그로 인해서 LCC 업황 자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금리 인상이 내후년까지 갈 거라는 거는 조금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채가 사실은 조금 금리 부담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는 더더욱 실적을 체크를 해서 기존에 있는 부채 부담을 빨리빨리 떨어가는 뭐 LCC를 조금 선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부담이 있는 만큼 더욱더 실적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항공주 중에서도 동남아 향이 많은 LCC 관련한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저희가 봐야 될 종목은요? 저는 진에어가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실적도 괜찮습니다. 뭐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82억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상회하는 수치고요. 분기별로 따져보자면 1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4분기 때 이렇게 나온 게 일본 노선 회복한 거 하나만으로 사실은 이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환율도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뭐 유가도 조금 안정이 되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전에 동남아 매출 비중이 거의 44%였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한 9%였고 일본이 14% 정도였는데 지금 동남아랑 중국에 대한 것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전체 매출이 50% 정도가 다시 이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에어는 뭐 빨리 흑자 전환도 했고 가장 빠른 회복세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종목으로 진에어를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바로 받아볼게요. 네,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조금 많이 회복을 했다 보니까 조금 빨리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딱 정해 두시고 빨리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으로는 진에어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라인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15,000원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시간 함께했고요.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